경남 사천의 공장을 본 순간 우리는 KF-21의 성공을 확신했다. 최근 KF-21에 대한 외신들의 극찬과 함께 경쟁 기종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1000번이 넘는 쏘티 가운데 단 한 번의 기계 결함이나 시스템 오작동 없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KF-21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예상치 못한 반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12월 24일 미국 유명 군사 매체 아미 리커그네이션은 KF-21 보람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글로벌 영향력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항공산업이 전세계 탑티어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KF-21의 개발은 한국 공군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2023년 6월 DAPA는 KF-21 프로그램이 잠정 전투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로써 초기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성과는 2021년 4월 첫 번째 시제기가 공개된 이후 2년간의 엄격한 지상 및 비행 테스트를 거친 결과이다. 이 같은 발전의 속도는 한국이 군용 항공기 분야에서 주요 강국으로 자리잡고 기술 독립을 강화하려는 야심을 보여준다.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가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야망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약 65%의 부품이 국내 기술로 제작되어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임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도 강화된다. 이 같은 성공적인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을 세계 유수의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국내 항공우주 산업을 활성화하며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게끔 해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외신의 평가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제작 중인 KF-21 양산 1호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KF-21 양산 1호기가 중앙 동체와 주날개 결합 상태로 세워져 구멍 뚫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시험평가용 기체가 아닌 공군 납품용 양산 1호기 기체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현재 시제기 6대를 만들었는데 외형과 사양, 성능이 조금씩 다르다. 단순히 공장에서 뚝딱뚝딱 생산하는 것이 아닌 운용부대의 요구사항에 맞게 모두 각기 다르게 생산된다. 특히 1호기의 경우 동체에 결합된 주익은 탄소 섬유를 80겹 압착해 만들었다 라고 했죠. 양산기여서 1호부터 7호기까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는 줄 알았지만 실은 7호기 모두 다 다른 방식과 제조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시험 비행은 기체를 한계치까지 몰아봐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모든 기체 제작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내년까지 계획한 시험 비행 2000 소티의 최종 결과물이 양산 1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한편 KF-21의 성공적인 개발에 안 입고 온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그들의 비판과 질타가 팩트가 아닌 단순히 선동과 허위사실로 KF-21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한 곳은 다름 아닌 터키인데요. 터키는 자국의 5세대 스텔스 칸을 개발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F-35가 아닌 KF-21을 경쟁자로 삼아 돈 없는 견제를 보낸 중입니다. 터키 방위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인 고한 우카르는 지난 17일 자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뜬금없이 KF-21을 비방하면서 자국산 칸 전투기를 치켜 세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의 엔진은 미국산이고 항공 전자장비도 미국산이며 레이더도 미국산입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칸을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칸의 엔진만 미국산입니다. 엔진 개발을 위해 SSB, TI, TR 모터와 계약을 체결했고 6-7년 안에 자체 엔진으로 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젝션 시트도 도착할 것입니다.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였죠. 한 국가방사청의 부위원장이나 되는 고위직의 발언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허위사실이며 날이 서 있는 발언이었는데, KF-21의 경우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하여 탑재하고 있으며 항공 전자장비, 특히 4대 핵심 장비 모두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레이더도 하나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약속했던 기술 이전도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개발의 차질을 빚기도 했던 KF-21입니다. 부위원장이 어디 터키 국뽕 유튜브라도 보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전문가라는 사람이 타국의 전투기를 두고 팩트 없이 헛소리만 늘어났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터키 방사청 부위원장의 발언을 본 해외 네티즌들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인데요.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오히려 KF-21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KF-21이 더 멋져 보이는데 칸2 또는 칸B에서 더 멋진 모습을 얻을 수 있게 바랍니다. KF-21의 레이더는 한화사에서 개발했다. 내가 아는 한 항공전자공학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였죠. 오히려 부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KF-21의 성공적인 개발에 초조해하고 있는 터키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칸은 5세대기로 개발되고 있고 보라매는 EX 전까진 4.5세대 플러스라 마치 닌텐도와 플스처럼 사용 영역이 다르고 경쟁할 일도 없을 텐데도 일이 날이 서 있다는 것은 칸이 사실 제형과 달리 그 수준이 4.5세대에 그칠 것이며 이에 KF-21의 추후 5세대 전투기로의 성공적인 개량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성과로 국내 자체 개발에 성공한 항공전자장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항공전자장비에는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임무 컴퓨터, 눈 역할을 하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RST는 전투기의 필수적인 항공전자장비로 공격 목표를 탐지하기 위해 전파를 쏘는 레이더와 달리 표적에서 나오는 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4대 핵심 항정 장비인 IRST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 이전이 약속되었으나 도리어 미국 하원 의원들의 반대로 거부당한 뒤 한국 연구진들은 맨땅에 헤딩하듯 개발에 도전하였습니다. 특히 항공전자장비는 실물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전투기와 연동시키는 시스템 작업, 즉 체계통합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김영곤 하나시스템 개발팀장은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TOC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이 전혀 공유하지 않았던 기술이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결국 개발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IRST는 세계적으로도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만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이 세계 네 번째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EOTGP 국산화도 80% 이상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현재 하나시스템은 KF-21의 A사 레이더, 임무 컴퓨터, IRST, 다기능 시험기, 음성신호 제어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EOTGP, 지형 추적 컴퓨터까지 7종의 항공전자장비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회방을 놓으며 잘 안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한데요. 지난 24일 인디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존나 어이없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제목부터가 황당한데요. 한국의 카이는 동체가 바닥에 있을 경우 KF-21 보람의 양산에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마치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비행하지 못하는 KF-21이 바닥에서 조립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카이의 이상희 생산실장이 동체가 바닥에 있으면 누워서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라며 리벳과 볼트용 구멍을 뚫는 작업은 자동화됐지만 정확한 작업을 위해 드릴의 속도와 강도를 극도로 예민하게 설정해야 한다 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 인도네시아 매체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듯한 기사를 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공동개발국인 인니는 KF-21의 개발 난항을 희망하고 있을까요? 이는 최근 기술 유출 사건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벼랑 끝으로 내몰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한국 경찰은 KF-21 기술 유출을 시도한 인니 기술진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 합동조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지 9개월 만의 일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인니 기술진들은 기술 이전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에 파견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려다 보안 검색대에 적발되어 이후 지금까지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공동개발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인니 측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불만을 표출해 왔었는데요.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인니 매체들이 KF-21에 있지도 않는 우려를 계속해 말하는 것도 모두 기술 유출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KF-21의 개발이 어려워질수록 인도네시아의 40대 분량이 꼭 필요해지고 이에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눈 감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 절대 그런 식으로는 흘러가지 않을 테지만요. 왜냐,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서 한국의 대표 방산기업 4곳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하나그룹,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현대로템 4곳이었으며 무기 매출은 전년 대비 39% 급증, 증가율은 세계 2위였고 2024년에는 매출이 더욱 늘어 세계 1위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프리는 한국의 방산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위협 인식 확대에 대응해 영내에서 벌어지는 군사 증강의 큰 그림을 반영합니다.
반영한다고 분석하며 한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유럽 수요를 포함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라고 분석하였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게 욕먹는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는 이 리스트에 친중 국가인 터키와 인도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근거 없는 비난은 KF-21이 1000회의 소티를 넘어 2000회의 소티까지 아무런 결함 없이 성공적인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오늘의 한 줄 평, KF-21 욕하는 애들 특징, 얘 좋아한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